피해자는 자살했다고 봐야 옳지. 근데 문제는 열쇠가 놓여있는 피해자 왼손에 끼워져 있던 반지가 거꾸로 끼워져 있다는 거야. 이부경 씨 말대로 송영구 씨가 이 반지를 좋아해서 한 번도 뺀 적이 없고 반지를 거꾸로 낄 만큼 덜렁대는 성격도 아니었다라고 하면 누군가 송영구 씨를 독살한 뒤에 무슨 이유에선가 반지를 일단 뺐다가 다시 끼울 때 위아래가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저기 혹시 말이에요. 반지에 피가 묻어서 피해자가 반지를 뺐던 건 아닐까요? 뭐? 아까 감식반 요원이 그 사이에 실을 껴서 바늘구멍에 넣으면 실이 잘 들어가는 거 맞지? 아니야. 바느질할 때 볼모를 끼는 건 바늘을 옷감 같은 데 밀어 넣을 때 아프지 말라고 끼는 거야. 아, 그런 거야? 난 반지 낀 손에 열쇠가 있길래 열쇠에 난 구멍에 뭘 끼우려고 했나 했지. 뭐? 근데 그게 아니었나 보구나. 방을 잠그고 나간 후 그런 트릭으로 이 방을 밀실로 만든 게 분명해.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야. 지금도 발목에 수십 개의 고무줄을 끼고 있는 사람은 강남맨 장다식 씨. 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범인 맞죠? 아니요. 전 정말 아니에요. 아저씨 제대로 틀렸거든요. 그렇지만 만약 그런 트릭을 썼다면 길게 연결한 고무줄이 재빨리 침대 밖으로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고 고무줄로 열쇠를 날려서 손바닥에 놓는 그런 어려운 기술을 선택했을 리가 없어요. 만약 실패라도 하면 누가 봐도 범인이 환기창으로 열쇠를 던져 넣은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아하,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군. 이 무경 씨가 갖고 다니는 줄자가 분명합니다. 뭔 줄자? 그럼 반지 사이에 줄자를 통과시켰단 얘긴가요? 아니, 이번엔 반지에 줄자를 걸기만 했다. 열쇠를 끼워 넣은 줄자를 반지에 걸고 잡아당긴 뒤 환기창 밖에서 열쇠를 송영구 씨 손바닥으로 흘려보낸 거라고. 줄타기 하는 것처럼 말이야. 잠깐만요. 그러면 열쇠를 줄자에 끼워 넣은 게 언제라는 거죠? 아, 그거야 당연히 송영구 씨를 독극물로 살해한 다음이겠죠. 범행 후 곧바로 열쇠를 줄자에 끼워 넣고 줄자 끝을 반지에 걸어 환기창까지 끌어놓은 다음 환기창 틀에 줄자 본체랑 열쇠를 걸쳐두고 방을 나와서 환기창 밖에서 줄자 본체를 높이 들어올리기만 하면은 열쇠가 줄자를 타고 죽은 송영구 씨 손바닥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줄자 감는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엔 범인이 방을 나가기 전에 열쇠를 줄자에 끼워 넣으면 열쇠가 없는데 방을 어떻게 잠그냔 말이에요. 아, 그렇게 대한 아니. 방에서 끼운 게 아니라 범인이 범행 후 방을 나와서 열쇠로 문을 잠근 다음에 환기창 밖에 도착해서 거기서 끼운 게 아닐까요? 그 왜 줄자는 막대기처럼 단단하니까 길게 쭉 빼서 줄자 끝을 반지에 걸고 열쇠를 손바닥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짧은 거리라면 모르겠지만 줄자는 길게 빼면 꺾인다고요. 그럼 손바닥은커녕 침대도 못 가서 열쇠가 빠질 거예요. 게다가 줄자를 반지에 걸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반지를 뺐겠냐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렇지만 긴 실 같은 게 있으면 열쇠를 흘려보낼 순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 용의자 세 분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은 데다 별장 주변도 조사해보라고 지시를 했지만 그런 게 발견됐다는 보고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실처럼 가늘고 표면이 매끈매끈하면서 뺄 때는 고무줄과 달리 반지에 걸릴 걱정도 없고 줄자처럼 안 쓸 땐 둘둘 감아서 보관하는 편리한 물건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잠깐만. 아니야, 그런 게 하나 있다. 카세트 테이프.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범인은 카세트 테이프의 한쪽을 잡아당겨 반지 사이에 끼우고 그 테이프를 늘어뜨려 테이프 본체를 환기창 틀에 걸어둔 겁니다. 그런 다음 범인은 문을 잠그고 나와 환기창 밖으로 가서 환기창 틀에 걸어둔 늘어뜨린 테이프 끝을 열쇠에 난 구멍에 끼우고 테이프를 위로 높이 들어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열쇠는 중력에 의해 테이프를 타고 내려와 방 안에 있는 시체 손바닥에 도달할 테고
다시 늘어뜨린 테이프를 감으면 테이프는 열쇠에 난 구멍과 반지 사이를 빠져나와 카세트 테이프에 감겨 들어가기 때문에 밀실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트릭이 가능한 범인은 평소에도 항상 카세트 당신은 오늘 아침에 있을 대담에 관해 마지막으로 체크할 게 있다는 식의 말로 둘러대고 여기 송영구 씨 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송영구 씨의 눈을 피해 커피에 청산가리를 넣어 독살시키고 방금 말한 것과 같은 트릭으로 밀실을 만들었어요. 당신이 범인 맞죠? 뭐 당신 카세트 테이프를 조사하면 모든 게 밝혀지겠죠. 테이프에 이상이 있는지 어떤지 보시려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녹음기 상태가 좋지 않다고요. 씹힌 자국이 있는 테이프가 한두 씬 더 많았을 겁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런 테이프는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손이 아니라 연필입니다. 당신이 어제 송영구 씨한테 빌린 연필을 카세트 테이프 구멍에 넣고 돌리면 공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진 씨? 자네 혹시 윤창이 때문에 그런 거야? 줄타기라. 윤창이도 그런 말을 했었죠. 송영구 선생을 상대하는 건 항상 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고요. 에? 줄타기를 해요? 윤창이는 굉장히 온순한 녀석이었는데 송 선생이랑 일합서부터는 항상 여기저기 붕대를 감고 다녔어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송 선생은 녀석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구상한 소설 속의 살인 트릭이 정말 실현 가능한지 윤창이 몸에 실험을 했다고요. 물론 윤창이가 진짜로 죽기 전까진 죽기 전에 실험을 끝냈지만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럼 윤창이가 밀실 안에서 죽은 건? 회사에서 윤창이 책상에 있는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지. 윤창이가 죽은 거랑 똑같은 살인 방법이 적힌 트릭 노트 말이야. 그럼 왜 그 노트를 경찰한테 보여주지 않은 거죠? 소용없어요. 그걸로 추궁해봤자 손 선생은 윤창이 마음대로 적은 거라고 할 게 뻔하니까요. 그럼 윤창 씨는 자살한 게 아니란 말이야? 손 선생이 어떤 잡지사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 나이가 돼서야 드디어 살인자의 심정이 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추리소설 작가로서 더없이 기쁜 일이지요.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 순간 난 확신을 했지. 손 선생이 윤창이를 이용해서 알고 싶었던 건 트릭의 가능성이 아니라 저지르는 순간의 심리 상태라는 것. 그 얘기 좀 해봐. 그 얘기라뇨? 아까 한 얘기 말이야. 나 때문에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그거요. 그러니까 얘기는 그게 반지예요. 평소 액세서리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오영사님이 왜 반지를 끼고 있는지 신용사님이 무척 궁금하시대요. 뭐? 아저씨랑 같이 전철을 타고 갈 걸 그랬나? 아, 이 부적 반지 말이야? 부적이요? 부적?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내 탄산석 반지야. 왼손 약지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다니면 나쁜 귀신이나 벌레들이 가까이 안 붙는다고 유미가 끼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 샀지 뭐. 사실 난 귀신이 제일 무섭고 벌레도 싫어하거든. 아니에요. 유미 언니가 말한 벌레는 진짜 벌레가 아니라. 그럼 오영사님, 제가 드리는 반지를 끼십시오. 왼손 약지 손가락이요. 그래, 그러지 뭐.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오늘도 다른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듣겠는걸? 오영사님이 드디어 내가 드린 반지를 왼손 약지 손가락에 끼고 나타날 테니까. 그치만 오늘은 남자답게 당당하게 맞서자. 지경사, 오영사 반지에 대해서 들었네. 시작됐군. 그 반지 부적 반지였대 글쎄.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신경 안 써도 돼. 그렇지만 왼손 약지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의미를 모르다니.
우 역사님 진짜 금방 나갈게. 이야, 너 이 자식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여태 화장실에 앉아서 한 거냐? 코난이 배탈이라도 난 건가? 야, 저 꼬맹이 그냥 집에 두고 우리끼리 가자. 우리 친구 문병 가는데 쟤를 뭐하러 데려가? 그치만 너도 아직 점심 안 먹었잖아. 문병 갔다 오는 길에 코난이랑 같이 점심 먹을까 해서 그래. 안 그럼? 그럼 얼른 먹으러 가자. 이 근처에 햄버거 가게 생겼는데 거기 되게 많이야? 아, 괜찮아. 근데 너희들이 이 병원엔 웬일이야? 친구 문병 왔는데? 저 녀석 혹시 소년애가 병원에 입원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고 있는 건가? 뭐야? 이 여자 손예나 아나운서 아니야? 왜 요즘 잘 안 나오는 이 누나? 손예나 아나운서가 말이야? 아니야. 닮았지만 다른 사람이야. 이름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누나는 10년 전에 집을 나가버렸어. 집을 나가? 그래서 지금 사진을 들고 병원을 돌아다니는 거야. 누나 찾는데 왜 병원을 돌아다녀? 누나가 자주 그래. 햄버거 좋아하는 거 못 말린다니까. 예, 여보세요. 안녕하셨어요. 저 미란이에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강아지를 키우나? 유명한 탐정 딸이요. 죄송한데 안정환 씨 댁 아닌가요? 아닙니다.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뭘 그렇게 서둘러? 얘는 손윤 아나운서가 정말로 재수 누나인지 아닌지 빨리 알아봐야지. 안녕하세요. 저 미란이에요. 뭐 당신이야? 잘못 걸었댔잖아. 이상하네. 번호가 바뀌었나? 혹시 딴 데로 이사 가신 거 아니야? 아빠한테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그럼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봐. 정원이네 집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그럴 리가 있나? 요전에도 그래서 집에 놀러 갔는데. 근데 자꾸 잘못 걸렸대요. 뭐? 우리 아들이 이사를 간 것 같다고? 네. 몇 번 전화해봤는데 다른 분이 받아서요. 이상하다. 방금 전에도 나랑 통화했는데 정환이가 어제부터 심한 감기에 걸려서 그런지 목소리가 아주 쉬었더라고. 그래서 어제 가기로 했던 여행을 취소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는데. 네? 아, 참 그래. 어제 나랑 전화해. 아이, 뭐가 또 유행하는데? 혹시 신주플루에 관한 사업 어쩌고 하는 건 아니지? 그게 아니야. 아줌마한테 전화 건 사람이 지금 하려는 사업은 손예나의 캐릭터 용품과 관련된 일이 아니란 얘기야. 네가 어떻게 알아? 전화를 건 사람은 이분 아들이고 손예나 아나운서 열혈 팬이라고. 그런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손예나 아나운서 캐릭터 용품을 파는 쇼핑몰일 수도 있는 거잖아. 네가 뭘 한다고 아니란 거야. 근데 아저씨는 괜찮으신 건가요? 새 사업 자금을 도둑 맞았다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붙이러 은행에 가려는 거야. 아이고, 조금 있으면 은행 문 닫을 시간이네. 미안하다 얘들아. 얘기는 나중에 하자. 잠깐만요. 아까 아드님이 감기에 걸려서 여행을 취소했다고 그러셨죠? 그래.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새 사업을 시작하려면 바쁠 텐데 어떻게 여행 갈 생각을 했죠? 접대용 여행 아줌마한테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전화번호를 바꿨댔잖아.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아줌마한테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알린 건 바로 어제라고.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갑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버리면 새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겠어? 그래, 코난 말이 맞아. 번호를 바꾸면 친구들이나 거래처 사람들한테 일일이 새 번호를 알려줘야 하니까. 아주 뭐 정환이는 항상 귀중품을 들고 다니니까 다행히 아무것도 도둑 맞지는 않았지만 말이야. 그건 아마 도청기일 거예요. 뭐? 도청기를 통해 아드님이 여행을 가서 어제랑 오늘 집을 비운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치만 우리 정환이 감기에 걸려서 집에서 쉰다고 금방 통화를 했는데.
정말 아드님 목소리였어요? 뭐라고? 글쎄, 감기로 목소리가 쉬어 있어서 잘 모르겠네. 그치만 가심번호도 집번호였고 쫑쫑이가 짖는 소리도 났는데 정환이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전화를 걸면 꼭 짖거든. 그렇고 게다가 개 짖는 소리까지 곁들여서 들려주면 마치 아들이 집에서 전화한 것처럼 아주머니를 속일 수가 있잖아. 그럼 아까 내가 전화했을 때 잘못 걸었다고 말한 사람은 또 당신이야? 잘못 걸었댔잖아. 아마 그 사람은 아줌마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송금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연락을 해달라고 하더라. 아줌마 전화를 받으면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태가 돈을 인출해서 달아날 생각일 거예요. 입금했다는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전화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놈들은 보통 은행 문 닫기 바로 직전에 전화를 거는데 그건 상대가 생각할 틈도 없이 빨리 송금하게 만들려는 놈들의 수법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보이스피싱 사기란 걸 쉽게 들키지 않게 하려는 작전이고요. 남들한테 얘기하면 요즘 이런 사기가 유행하니까 의심을 해보게 될 테니까요. 저기 다 뉴스에서 들은 얘기야? TV에서 하는 얘기들을 잘도 기억하는구나, 코나. 할 일 없는 백수처럼 텔레비전을 아주 끼고 사시는구만. 그럼 범인이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번호를 바꿨다고 말하는 건 여행 중인 아드님이랑 통화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드님의 원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말이야. 지금 거신 전화는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있거나 전원이 꺼져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우리의 전화가 불통이야. 그럼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는 게 사실인 거 아니에요? 여행 가기로 한 곳이 어디예요? 서해에 있는 백령도란다. 예정대로라면 저녁 7시가 도착 시간인데. 7시. 백령도에서 인천까지 오려면 후속 페리를 타고도 4시간이나 걸려. 또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리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이라는 얘긴데 바다 위라면 가끔 전구가 안 터질 때도 있어. 범인은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는 게 분명해. 이제 10분도 안 남았네. 아무래도 은행에 가야겠다. 아줌마 가면 안 돼요. 더 이상 듣기 싫어. 정환이가 오늘 1,000만 원을 못 보내면 사채를 빌린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행문 닫기 전에 돈을 보내야 한다고. 그 돈 예금해둔 통장 카드랑 비밀번호 적은 걸 퀵으로 보낼게. 그 돈으로 거래처에 가서 사정해 보면 안 될까? 그래요. 일단 사정이나 해보죠. 그럼 내려가서 키워야겠네. 좀 전에 소리쳐서 미안해요, 엄마. 저기 저는 이렇게 우린 보이스피싱 상범을 잡아서 그래서 우리 덕분에 아주머니는 이번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들지 않는 가장 쉬운 대처법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돈부터 붙이지 말고 누구에게든 의논을 하는 거다. 사람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생각이 들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진 돈을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엄마. 얘들이 엄마를 구해줬단다. 안녕하셨어요. 저 미란이에요. 쫑쫑이도 잘 있었어? 아하, 미란이 명환이 녀석 딸이구나. 근데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아저씨를 만나러 왔어요. 아저씨한테 부탁이 있거든요. 과연 문제수의 누나와 소녀나 아나운서는 동일 인물일까? 재수는 자기 누나와 혈액형이 다르다고 완강히 부인한다.
손예나의 혈액형은 AB형이지만 자기 누나의 혈액형은 O형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어느 저택에서 새로운 미궁의 사건이 발생한다. 명탐정코난 다음 이야기. 적과 흑의 크래쉬. 혈연. 검은 조직의 일원인 아나운서 손예나, 그리고 얼마 전 미란인의 반으로 전학 온 문재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는 나는 재수의 아버지가 어떤 비밀 조직의 일원일지도 모른다는 것과 손예나와 닮은 재수의 누나가 10년 전에 집을 나가서 재수가 그 누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과연 문재수의 누나와 손예나 아나운서가 동일한 인물일까? 거기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손예나 씨 열혈팬의 신예나 아나운서 옛날 사진을 좀 봐주세요. 적과 흑의 크래쉬, 혈연. 아무리 뜯어봐도 이건 예나. 손예나랑 진짜 닮았죠? 이 사진은 손예나가 확실하다. 열혈팬인 내가 보증하마. 그래요? 이 사진의 여자랑 비슷한 머리 스타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시절 비디오를 보면 뭔가 알지 않을까? 이건 예나 씨가 인기를 얻은 1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상자들을 가까운 병원으로 계속 수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일 TV 뉴스 취재 중에 일어난 이탈 참사. 가까이서 취재하고 있던 저도 조금 다쳤습니다만. 죄송한데요. 혹시 혈액형이 AB형이신 분 안 계신가요? 피가 모자랍니다. 누구 AB형이신 분 안 계신가요? 미안. 나 A형이라서 빨리 가봐야겠어. 저게 예나 씨! 저요. 제가 A형이에요. 어머, 당신도 다쳤잖아요. 아니에요. 전 많이 안 다쳐서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년 전 오늘 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지.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회장님이 찍어오신 아드님의 골프 경기 비디오 탭을 보고 있었고 그 사이 아드님은 이 집에 몰래 들어온 침입자에 의해 불장에서 익사당했다 이 말씀이로군요. 경찰이 밝혀낸 아들의 사망 추정 시각은 저녁 9시부터 10시고 저희들은 7시부터 12시까지 계속 거실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그때 찍은 비디오 영상을 사진으로 뽑은 것입니다. 선발을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여 불장에 밀어넣었나 보군요. 근데 이걸 어떻게 비디오로 찍을 생각을? 우리 아들이 날 놀래키려고 쇼하는 건 줄 알고 비디오를 들고 갔어요. 근데 비디오를 찍다가 아들 녀석이 진짜로 죽었다는 걸 안 겁니다. 의심가는 사람은 있습니까? 아드님한테 이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의심가는 사람은 밖에는 없지만 집안에 있습니다. 제가 아니 누군데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한 탐정. 내 아들 녀석이 이 집에 사는 교활한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게 분명해. 오영달 회장 외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사. 오영달 회장은 아직도 잡히지 않는 범인이 자기 집에 사는 누군가라고 말한다. 그 말이 사실일까?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오영달 회장은 비명과 함께 목이 메인 채 발견된다. 명탐정코난 다음 이야기. 적과 흑의 크래쉬. 절규. 손예나 아나운서와 문재수의 누나가 동일 인물인지 조사하던 우리는 손예나 아나운서 혈액형이 그런데 재수 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했던 집은
1년 전 아들이 살해당한 오영달 회장 댁이었다. 그리고 이건 그때 찍은 비디오 영상을 사진으로 뽑은 겁니다. 손발을 묶고 입에 테이블 붙여 풀장에 밀어넣었나 보군요. 의심 가는 사람은 있습니까? 아드님한테 이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의심 가는 사람은 밖에는 없지만 집안에 있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한 탐정. 내 아들 녀석 진수는 이 집에 사는 유활한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게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적과 흑의 크래쉬. 절규. 아드님을 죽인 범인이 이 집에 사는 사람 중에 있다고요? 그치만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드님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을 시간에는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아드님의 골프 경기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검 결과 아드님의 사망 추정 시각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이고 다른 분들은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모두 다 같이 거실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고 하셨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 집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내 아들을 살해한 게 틀림없소이다. 아니요, 그런 문은 없소. 비디오를 보다 화장실을 다녀온 사람은 있지만 그래요? 그럼 그때 밖으로 나온 거군요. 그것도 아니요. 화장실 문은 거실에서도 보이고 창문도 아주 작아서 어른은 들락거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범인은 이 집안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사진을 보시오. 바로 이곳을. 여기 내 아들 오른손에 하얀 장갑이 끼워져 있지 않소? 예, 그러네. 사실 2년 전 바로 오늘 우리 집에서 일하던 예전 집사가 사고를 당해 죽었는데 내 아들 손에 껴있던 장갑은 그 사람이 차를 운전할 때마다 항상 끼었던 바로 그 장갑이에요. 2년 전 오늘이요? 아드님이 살해당한 것도 1년 전 오늘 아니었습니까? 그렇소. 그것도 오늘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살해되고 사흘 뒤 그 집사가 끼던 왼쪽 하얀 장갑이 서재에서 발견됐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아드님 손에 장갑을 끼워놓고 살해했는데 한쪽이 빠져 있는 걸 발견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요. 범인은 예전 집사의 죽음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오. 원망을 해요? 그때 그 집사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닌가 보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사가 죽은 게 회장님과 아드님 탓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아드님한테 죽은 집사의 한쪽 장갑을 끼워 살해하고 이번엔 회장님을 죽이겠다는 뜻으로 그 집사의 다른 한쪽 장갑을 이 서재에 놔두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회장님? 그래. 아니 뭐 하는 거야 이 녀석들? 누가 여기 들어오래? 저흰 볼일 다 봤는데요. 코난이 무슨 사건인지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여 녀석 또 나서려고 볼일 다 봤으면 얼른 집에 돌아가. 오랜만이에요, 회장님. 안녕하셨어요? 오, 우리 재수 오랜만이로구나.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을 가지러 왔나 보구나. 네. 연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어머니는 정말 최고의 가정부였는데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고 항상 싹싹했지. 죄송하네요. 전 둔에 빠진 데다가 애교도 없어서요. 이런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안성댁은 커피 좀 더 가져오고. 네. 참 그리고 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던 5억짜리 도자기라고요. 정전인가? 열지 마. 이 목소린
밧줄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아니, 도자기 입구가 젖어 있잖아. 유감스럽게도 오 회장님이 병원에 도착했을 진정하세요, 사랑하니. 사모님, 눈물 닦으세요. 고마워 안성태.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초 발견자가 누구시죠? 네. 처음 남편을 발견한 사람은 여기 안성댁이랑 김직사였을 거예요. 예, 회장님 서재 쪽에서 뭔가 깨지는 쨍그랑 소리가 들려서 재빨리 달려와 노크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회장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셔서 제가 문을 열려고 했더니 열지 말라고 소리치셨어요. 예, 근데 문을 열었나요? 당연히 열었죠.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거든요. 근데 문을 열었더니 회장님이 목을 메고 천장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문을 열기 바로 직전에 목을 매시단 얘기 아닙니까? 네, 회장님 몸이 그때도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창문들이 확실히 잠겨 있었으니까 자살로 봐야겠구만. 그런데 왜 문을 열지 말라고 한 걸까요? 그건 아마 죽는 모습을 남한테 보이기 싫어서 그랬을 겁니다. 오영달 회장님은 이 세상에 진절머리가 나서 죽음을 선택한 거니까요. 또 자네려구만. 반장님, 여기 바닥에 떨어진 도자기 파편 보이시죠? 서재에서 들렸던 소리는 이게 깨지는 소리였을 겁니다. 근데 이건 회장님이 제일 아끼시던 5억짜리 도자기랍니다. 뭐이? 5억? 그건 사실입니까? 네. 지금은 20억은 좋게 나갈 거라고 남편이 늘 자랑을 했어요. 그렇게 귀히 여기는 도자기를 밟고 올라가 자살을 했다는 것. 회장님은 모든 걸 체념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감식반 부검 결과를 보면 오 회장 시신 윗속에서 커피랑 수면제가 나왔답니다. 커피? 응? 저건가? 커피 잔이 2개로군. 하나는 제 겁니다. 목을 메고 자살할 건데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혹시 처음엔 회장님이 커피에 수면제를 타먹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해서 자살 방법을 바꿔버린 건 아닐까요?